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인분들 위주로 이제 구독 좀 해주십사, 시청 좀 해주십사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불특정 다수 분들이 이걸 뭐 어떤 검색으로 보시는 건지 몰라도 꽤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것을 보시고 또 어떤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까. 내가 아는 바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어떤 정보를 좀 드리면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이 베트남에서 좀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 여자 이제 결혼이나 연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베트남 여자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결혼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은 관심 없고 이제 뭐 좀 삶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좀 괜찮은 마음 착한 아가씨를 만나서 좀 여생을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결혼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렵니다. 일단 결혼을 목적으로 이 베트남을 접근하려면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야 될 거예요. 중개 업체. 이거 뭐 안 들려, 아니 저만 보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명하는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제가 적는 거니까. 중개 업체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 여성을 소개를 받는데, 결혼 업체 입장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사람들은 뭐냐? 첫째가 수익입니다. 수익. 무슨 사명감? 그런 게 사명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뭐 자기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제가 볼 때 영리 목적이 가장 크지. 뭐 좋은 일 하겠다는 이제 뭐 좋은 일에서 뭐 말이 있잖아요. 뭐 중매 세건만 잘해도 뭐 천당만다는 그런 뭐 속된 말도 있긴 한데, 사명감으로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영리 목적으로 한다 보고요. 그러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결혼을 희망하는 남자분들하고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뭐 전화로 하겠죠. 인터넷 매체 이런 거, 아니면 또 지인이 소개를 해서. 근데 거기에서부터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시 부동산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 그런데 중개업체들 제가 계약서도 좀 봤어요. 제가 몇 달 그 일도 좀 해봤기 때문에. 근데 처음 접해보는 계약서 내용, 그것을 한국 신랑분들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꼼꼼하게 체크하기가 무척 어려울 거란 생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여자분을 소개받는데 뭐 좀 속도를 빨리빨리 나갈게요.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이 질문을 하시면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예쁘게 포장된 신부를 일단 남자에게 보여주어서 호기심을 유발해서 베트남에 오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 현실이 어떠냐? 아가씨를 이제 소개받는 그 결혼정보 업체들이 마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소개하는 마담. 이 마담이 프리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큰 규모가 큰 결혼정보업체에 소속이 돼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건당 뭐 한 100여만 원
이 정도 이제 보수를 받는데 이거 성공보수라고 봐요. 성공보수. 결혼을 했을 때 그렇게 여기에서 맹점이 있더라고요. 성공을 안 하면 자기들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소개하는 마담들 입장에서는 진실만을 말할까요? 아니면 좀 숨기고 싶은 건 숨기고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꾸밈이 들어간 뭐 장점을 얘기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고, 단점은 좀 숨긴다기보다는 단점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쓸 테고, 뭐 조그만 장점을 갖다 크게 부각시켜서 이제 남자가 결혼을 결정하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왜? 성공보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소개하는 마담 밑에 또 새끼 마담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소개해주는 마담이 100만원 정도의 성공보수를 받는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골이고 산골이고 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신부를 물색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자기가 방대한 지역을 이제 아우르기 어려우니까 새끼 마담이라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지인이나 누구를 이제 소개해주면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씩 주겠다. 대략 한 30만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새끼 마담 30만원. 이 사람 또한 성공보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허물을 감추고 이제 뭐 별거 아닌 것도 자꾸 장점화 시켜서 부각시키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찌 돌아가느냐. 한국 신랑들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자 프로필을 받고 여자 동영상이나 무엇을 받을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좀 신경 쓰는 집들은 채팅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분들이 그래도 그 정도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하고서 무슨 요즘 뭐 유행처럼 했던 것이 맞선 여행이라고 해서 맞선 비용 100만원을 받고 일단 오세요. 신부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신랑 보고 여행 삼아서 오셔라. 계약서 그거 안 봐도 뻔하죠.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상, 배상 이런 거 없습니다. 네가 쓴 비용인데 그거 아까우면 그냥 결혼해.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 거란 얘기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본전 심리, 보상 심리가 따르기 때문에 또 이제 힘이 약한 분들은 얼떨결에 이래저래 해서 결혼을 하는 수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증이라는 것을 꼭 해야 돼요. 검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게 어른들이 그런 말 했죠.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또 뭐 흔히들 속된 말로 하는 것이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참 그게 혼란스럽죠. 확연히 다른 어원이고 다른 의미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신랑 본인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랑 본인이 100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만큼은 신부가 나를 꼭 이해해주고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꼭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는 이제 결혼을 한 번 한 분은 자녀도 이제 같이 살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 확답을 듣고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필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맞선 여행 이 검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선 여행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얻어 걸리는 수가 있어서 또 뭐 좋은 분, 마음씨 착한 분이 해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이제 뭐 신랑이 미래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게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살아온 과정을 보고 그 선에서 여자가 희생과 배려를 하면서 신부 가족도 감싸주고 우애이시 지내며 가정이 화목한지를 봐야 이것이 되는 것이고 신랑이 요구하는 요구치를 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자가 방탕하게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려서부터 속 겁나게 썩이면서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사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신랑이 한국의 부모님 또는 자녀 부양을 좀 해야 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신랑 본인에 맞는 그런 여자를 찾아야 된답니다. 이거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모? 이거 물론 예쁘면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죠. 하지만 그 볼매라고 하잖아요. 볼수록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화사하고 진짜 아름답다 이건 아니지만 무난하다, 수수하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 상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분들은 빼어난 미모를 찾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빼어난 미모를 가진 분들은 우리 뭐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자기 소득 대비해서 제가 뭐 이제 이 나라가 평균이 한국 돈으로 40만 원 조금 넘던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뭐 이 나라 산골 어촌 뭐 다 통산해서 평균을 따진 게 그건데 2023년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이 시골 이런 데는 뭐 10만 원, 20만 원 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아직은 뭐 여기가 산업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농경 사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농사 짓고 그리고 뭐 마땅한 직업이 없는 처자들 부모님한테 가서 일손 거들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농촌 산골 이런 소녀들이 이 도시에 와서 잘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 같은 데에 가서 착실하게.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착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발굴해서 한국 신랑에게 소개해주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 신랑들이 대할 수 있는 가장 상대하기 쉬운 확률이 높은 신부감은 불행하게도 이력이 있거나 결혼 이력이 있거나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이제 마담들이 다고치면은 거짓말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눈동자 보고서 말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그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번역기를 사용해서 마담을 시키지 마세요. 이 소개하는 사람 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번역 좀 통역 좀 해달라 하면은 그 사람들 말 가려서 통역합니다. 그 뭐 깊이 나가지 않더라도 통역 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그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업하는 분들도 그게 많아요. 이 나라 이 통역들은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빨리 말하면 절반이나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은 오역을 해서 유리하게끔 여자가 듣기 편하게끔 이렇게 통역을 하기 때문에 신랑 본인 스스로 번역기를 사용해서 말을 장황하게 어려운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표준말을 써서 간단하게 번역기를 사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자 신부감한테 직접 대면을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걸 목록을 작성하세요. 목록을 신부에게
물어볼 거, 그리고 답을 들을 거. 그래서 본인이 채점을 하세요. 사람이 100점짜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운전면허로도 60점, 70점, 1, 2종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런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기준을 세워야 나중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내가 바보짓을 한 거 아니다. 애석하게도 여기 와가지고 여자 만나면서 본인이 의도치 않은 바지만 호구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호구짓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자가 이제 좀 미모가 출중하다. 그럼 남자는 참 나약한 존재예요. 예쁜 여자한테는 힘을 못 써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항상 여자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현혹돼서 판단을 그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저분해졌는데, 여자를 검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서를 잘 써야 됩니다. 계약서? 분명히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자기들이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줄 겁니다. 이대로 좀 써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부동산 일을 했다고 그랬죠. 별지를 첨부해서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그런 도움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잘 신랑한테 유리한 조항들을 제가 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 저는 먼저 결혼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예비 신랑한테 유리하도록, 그리고 결혼정보업체가 괜히 현혹하고 없는 신부를 갖다 가상으로 만들고 그런 짓을 못하게끔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혼을 이제 중개를 많이 하는 그 결혼정보업체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신부들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저기 좀 서보세요 하고서 사진을 찍더라는 얘기죠. 저거를 어디다 써먹나 봤더니 프로필 사진에 사용을 합니다. 그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가 막힌 일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 인터넷 들어가면 참 예쁜 여자들 많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거 거의 허구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사람이 내면이 예쁘면 위적인 것도 예뻐 보이는 거니까 마음을 봐야 하는데, 남자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처음 만나서 어떻게 속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는데, 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20세 전에 인상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20대 이후는 본인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눈매부터 틀려지고 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떳떳하잖아요. 시선을 피하지를 않습니다. 당당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하고 뭔가 애써 숨기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고 오래 보지도 못해요. 떨리고 자꾸 눈을 피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첫째, 계약서를 좀 잘 쓰시고, 정보업체한테 어떤 조항이 필히 들어가야 되느냐? 나는 가면은 누구누구를 볼 것인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못 만나고 그 사람들과 성운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조항, 특약을 어떻게 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유 불문하고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 당신들이 부담하세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당신들이 다시 준비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결혼중개업소가 자기들이 자신 있고 숨기는 것이 없고 꾸밈이 없다면 그 조건 들어줄 겁니다. 그래야 남자들도 일단 베트남, 태국, 요즘은 라오스 이런 데를 많이 가던데, 거기 가기 전에 소문이 벌써 나잖아요. 결혼하러 가는 거라고. 몇몇 친한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다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돌아가자니 나한테 무슨 큰 훈결 있는 것 같고 창피하고 그러는데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뭐 아무 여자나 만나서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거를 생각을 갖지 말고 계약서를 잘 써서 이번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좋은 여자 만날 때까지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거야. 이래야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에 이제 이래저래 해서 왔다고 쳐요. 그러면 첫 번째로 결혼중개업체에서 이제 새끼 마담 통해서 이제 확보해 놓은 신부감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맞선을 보여줍니다. 근데 신랑들이 생각했던 여자하고는 일단 위모가 많이 틀려요. 위모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뽀샵도 하고 보정도 하고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환상이 깨진다고 표현을 할게요. 환상이 깨지고 마음에 안 든다. 남자들 얼굴이 아주 그냥 뭐 씹은 얼굴처럼 아주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예정된 약속된 사람들 맞선 불발이 됐다. 이제 공개 맞선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지역별로 마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책임하에 검증을 해야 될 여자를 소개하는 선을 그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검증이 이제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공개 맞선장 오는 사람은 여전해요. 결혼 한 번 한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이혼했죠. 여기 후적 세탁이 가능합니다. 또 와요. 베트남에서 아기 있는 사람이 아기 뭐 친척이나 누구한테 대신 돌보라고 하고 애기 없다고 속이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안 좋은 것만 말씀드리는데 뭐 안 좋은 걸 지금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그래요. 좋은 말을 할 때는 따로 시간을 갖고서 충분히 좋은 점을 또 부각을 시킬 겁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맞선장에 오는 여자들은 검증이 안 된 여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맞선 보는 형식만 취해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 정보업체에서 결혼정보업체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 마음도 저 사람들 참 고생이 많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는구나. 천만에요. 그런 마음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는 이래저래 이 사람들을 맞선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비용, 최소한 내가 비행기 값이나 숙박, 숙식 그건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들어간 거는 당신들이 부담을 하십시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요 결혼, 연애 요것을 2편, 3편, 4편으로 끊어서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말을 지리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인식도 잘 안 되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두르지 말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 맞선을 보러 오게 되면 처음에 소개받은 사람들만 만나고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여자만 만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공개 맞선장 그 일요일마다 공개 맞선 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저도 많이 봤어요. 검증되지 않고 제가 봐도 참으로 불량한 사람들 그냥 하루에 뭐 50만 동이라고 하던가 그거 주면은 형식적으로 나와서 맞선 보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뭐 백마탄 왕자가 있을라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 신랑을 많이 혼란을 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건 차차 이제 뭐 일요일 같은 데 제가 공개 맞선 보는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그 상상 속으로 뭐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그거 다 불필요한 겁니다.
와서 여자 얼굴을 직접 본다. 본 후에 판단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번에 가면 꼭 결혼하겠다. 이 생각을 접고 나도 여자 잘 만나면 결혼해야지. 부담 없이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베트남 여자를 만나셔라. 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여기가 저희 집에 3층인데 여기가 좀 조용하네요.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